9월 4일이고요. 어제 회원가입 페이지에 대한 데모를 작업해 보면서 이제 입력값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그 자바스크립트 클래스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이제 현재 상태는 어떤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정의한 에러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제 에러를 발생을 시키고, 여기서 이제 throw 구문으로 에러라고 감지가 되면은 이제 에러의 연쇄 폭발 작용으로 인해서 이 value 메서드 자체를 호출한 위치까지도 에러가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요 위치가 이제 에러로 감지가 돼서 이 연쇄 폭발을 계속 따라가다가 트라이 캐치를 못 만나면 거기서 다운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근데 마침 여기 트라이 구문으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캐치로 건너뛰어서 이 에러 객체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에러 정보를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이 에러 객체가 갖고 있는 선택자를 통해서 그 이벤트가 발생한 입력 양식 객체를 취득해서 입력값 리셋하고 포커스를 강제로 세팅해주는 그런 처리까지 했어요. 이 value 메서드는 단순히 값이 있냐 없냐만 검사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다른 메서드들을 value 밑에다가 계속해서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원하는 조건이 충족하지 않았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어제 했던 거에 이어서 이제 스텝 2로 넘어가는데요. 자, 에러 클래스는 이게 손댈 거 없고요. value 메서드는 어제 구현을 했고요. 자, 요번에 추가할 기능은 max length예요. CSS 선택자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최대 글자 수예요. 그리고 이 MSG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보여질 에러 내용. 그래서 이 선택자에 있는 내용이 지정된 글자 수보다 많이 입력됐다면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죠.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다른 기능에 접근할 때는 앞에 this를 붙여야 된다고 했었죠. 일단은 글자 수를 체크하려면 입력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력된 내용도 없는데 글자 수를 체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한번 호출을 해요. 이 선택자에 입력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사를 합니다. 만약에 입력된 내용이 없다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할 거고, 연쇄 폭발로 인해서 이 위치도 에러가 될 거고, 이 맥스랭스를 호출한 위치까지도 에러가 될 거예요. 입력값이 잘 있다라고 하면은 요 구문은 그냥 무사 통과하겠죠. 자, 선택자로 객체 가져와서 입력값 취득하고요. 컨텐츠라는 변수에 담았어요. 이 컨텐트 변수에서 앞뒤 공백 제거. 그 상태에서 글자 수를 체크했는데 내가 지정한 글자 수보다 길이가 길다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럼 글자 수가 내가 지정한 거 이하면은 이 if문은 통과할 거고 true를 리턴하겠죠. 자, 맥스 랭스가 있으면은 민 랭스도 있어야 돼요. 내가 지정한 글자 수보다 길이가 작다면 똑같이 들어왔어요. 메서드 이름 바꾸고 부등호 방향만 바꿨어요. 그래서 최소 글자 수를 체크하는 기능을 추가했고요. 자, compare to입니다. 얘는 선택자를 2개를 받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항목에 입력값이 있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 항목에 입력값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첫 번째 항목에 입력값을 취득하면서 앞뒤 공백 제거, 두 번째 항목에 입력값을 취득하면서 마찬가지로 앞뒤 공백 제거. 그러니까 인풋 태그에 대한 선택자 2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입력값도 2개가 되겠죠? 이 2개의 내용이 다르다면은 에러를 발생시켜요. 비밀번호 확인용으로 만든 거고요. 얘는 라디오나 체크박스가 선택된 항목이 있는지를 검사해요. 그래서 여기에 지정할 거는 라디오나 체크박스에 대한 선택자가 돼야 되고요. 얘네들은 특징이 배열로 움직이는 거니까 쿼리 셀렉터 올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개를 의미하는 선택자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객체 가져오고
배열로 바꿔서 필터를 칠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걸러내려고 하는 거는 각각의 원소가 선택된 거, 체키드가 true인 거. true인 항목을 여기다 담는 거니까 선택된 항목만 따로 걸러내겠죠. 만약에 선택된 항목이 하나도 없다면 이 체키드 아이템에 담겨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여기에 담긴 게 있다면 길이가 0보다 클 테니까 체키드 아이템의 길이가 0이면은 에러. 그럼 선택된 게 없다는 뜻이죠. 자, 이 코드를 다시 한번 재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길이가 내가 지정한 개수보다 작을 때예요. 선택된 거를 걸러냈는데 거기에 담겨있는 원소가 내가 원하는 개수보다 작다면 에러. 최소 선택 개수를 제한한 거고요. 체크 맥스입니다. 코드 다시 한번 재사용했고요. 부등호 방향만 바꿨어요. 선택된 항목의 개수가 내가 원하는 개수보다 큰지를 검사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폼 태그의 제어 기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입력값의 형식을 볼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정규 표현식이 다시 들어가요. 자, 저번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정규 표현식은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 조합을 찾기 위한 패턴이에요.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정규 표현식도 하나의 객체로 취급을 하고요. 이 정규 표현식이라는 거는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종속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클래스로 분류한다면은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REG-EXP라는 내장 클래스의 그 대응이 되고요. EXEC나 테스트라는 메서드를 쓸 수 있는데 EXEC는 언어셋이 좀 제한되어 있으니까 별로 필요가 없고요. 자, 정규 표현식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슬래시로 패턴을 감싸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했던 방식이죠. 두 번째 방식은요. new REG-EXP라는 클래스의 객체로 만드는 거예요. 두 개가 똑같아요, 사실. 자, 정규 표현식은 뭐 이렇게 ABC처럼 단순한 글자로 구성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복잡한 글자를 써서 특수문자 조합으로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수문자를 표현할 때는 보통 괄호로 감싸는데 이 괄호가 하나의 그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 위치의 특정 패턴을 의미를 해요. 정규 표현식 같은 경우는 저도 진짜 검색을 많이 해서 써요. 뭐 예를 들어서 카드 번호 정규 표현식이라고 검사를 하면 이렇게 인터넷에 정리해 놓은 데 많거든요. 뭐 이메일 주소, 이거는 HTML 주석을 의미하는 정규 표현식이래요. 자, 요거는 프로그래밍 언어 주석. 요거는 신용카드 번호, 마스터카드 번호 형식, 비자카드 번호 형식.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정규 표현식은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찾아서 쓰지 이걸 직접 만들려고 뭐 굳이 노력하지는 않아요. 자, 이것도 전에 우리가 앞에서 수업에서 봤었던 건데요. 그 자체가 객체고요. 정규 표현식은 테스트 메서드를 포함해요. 그래서 정규 표현식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에 테스트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이때 파라미터로 전달한 내용이 정규 표현식을 충족하면은 true, 충족하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합니다. 이걸 느낌표로 부정을 하면은 충족하면은 false가 되는 거고 느낌표로 넣으면 또 충족하지 않을 경우는 true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규 표현식의 테스트 메서드 앞에 느낌표를 붙이면 내용이 정규 표현식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실행되는 구문이 되는 거예요. 자, 자주 쓰이는 정규 표현식. 여기 드래그 하면은 복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실습할 때는 여기 있는 거 드래그해서 갖다 쓰세요. 일일이 다 타이핑하지 말고. 정규 표현식 오타나면 진짜 대책 없어요. 정규 표현식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슬래시로 감싸야 되는 거니까
슬래시는 당연히 있는 거고, 이게 모든 글자란 뜻이에요. 각각의 글자가 0에서 9 사이. 숫자만 입력하라는 거죠. 밑에 거는 각각의 글자가 A에서 Z 사이, 또 대문자 A에서 Z 사이. 영어로만 입력하라는 거고, 이거는 기역에서 히읗 사이, 가에서 히 사이. 한글로만 입력하라는 거고. 그럼 만약에 기역에서 히읗, 가에서 힛 이렇게 하고 0에서 9라고 하면은 한글하고 숫자만 입력하라는 게 되겠죠. 자, 이거는 응용해서 영문 숫자, 한글 숫자 밑에 있네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할 만하다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완전 외계어가 돼. 이메일 주소 패턴입니다. 정신건강에 안 좋으니까 반드시 복사해서 쓰세요. 이메일 주소 패턴이 되게 여러 가지가 돌아다니는데 제가 되게 많이 테스트해 왔을 때 얘가 제일 검사를 잘해요. 골뱅이와 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패턴, 이렇게 검사를 해요. 자, 요거는 바꿀까 말까 생각하면서 계속 몇 년째 못 바꾸고 있는 건데, 일단은 01은 고정값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는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6에서 9 사이. 이제는 여기는 이제 빼도, 요만큼은 이제 빼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 핸드폰 016, 017, 018, 019 이런 게 있었어갖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자리는 이게 디시멀이에요. 디시멀이고 뒤에 오는 게 자릿수예요. 그래서 정수 3자리 혹은 4자리. 뒤에는 무조건 4자리. 전화번호는 자릿수만 충족시키면 돼요. 지역번호 2자리에서 3자리, 가운데에서 3자리에서 4자리, 마지막은 무조건 4자리. 자, 이런 정규 표현식을 이제 준비를 해서 셀렉터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파라미터 이름이랑 함수 이름이 똑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얘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보여줄 메시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샵 유저 언더바 아이디, 여기는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여기에 정규 표현식을 주는 거야. 슬래시 가로 0에서 9 별표 달러 슬래시 뭐 이런 식으로 줬다고 쳐요. 일단은 입력값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검사를 하고, 무사 통과하면 이 정규 표현식의 테스트 메서드를 거는데, 파라미터로 받은 이 선택자를 사용해서 인풋 객체의 밸류 속성의 앞뒤 공백 제거하고 검사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입력된 내용이 정규 표현식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만들면 매번 우리가 이 정규 표현식을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모듈을 만드는 진짜 목적이 이제부터 나와요. 자, 이 셀렉터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메서드를 만들 거예요. num dis.selector 얘를 호출해요. 자, 검사할 그 인풋 태그의 선택자와 에러 메시지와 정규 표현식을 여기다 박아요. 그럼 얘를 호출하면은 여기서 정규 표현식 채워서 얘를 호출해 주는 거니까 우리는 인풋 태그의 선택자와 에러 메시지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든 것 자체가 정규 표현식 기억을 못할 것 같으니까, 애당초 정규 표현식을 외울 자신이 없으니까 정규 표현식을 2번 다시 살펴보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거예요, 진짜. 자, 메서드 그대로 복사해서 메서드 이름만 eng로 바꾸고요. 영어 검사 정규 표현식으로 바꿉니다. 또 복사해서 한글 검사예요. 그래서 한글 검사를 위한 정규 표현식으로 바꾸고, eng num 영어 숫자, kor num 한글 숫자, 이메일 주소 패턴을 위한 정규 표현식, 셀폰 핸드폰 번호 형식, 탈폰 집 전화 번호 형식. 근데 요즘은 집 전화가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폰이라는 거를 따로 하나 놨어요. 일단은 선택자를 통해서 입력값은 취했고요. 정규 표현식 핸드폰 번호 형식이랑 집 전화 번호 형식 2가지를 각각 변수에 담았어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 형식도 아니고 집 전화 번호 형식도 아니다 라는 이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이두저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에러.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을 하면 어제는 정규 표현식을 이렇게 입력값들만 검사하고 끝냈는데 이제 요 사이사이에 다른 것들도 검사를 해야죠. 자, id에 대해서 최대 글자 수, 최소 글자 수, 최대 글자 수. 보통은 id는 영어 숫자만 입력하세요까지도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안 했고요. 비밀번호, 최소 글자 수, 최대 글자 수. 여기서 글자 수를 검사하는 이유가요. 사실은 다 있어요. 뭐냐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은 우리가 아직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안 배웠지만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에 다 저장을 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검색 속도인데 글자 수가 한 글자나 두 글자만 되면 검색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래서 최소 글자 수를 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는 일반 프로그램하고 다르게 문자 열변수 만들 때 길이수 제한이 있어요. 그 글자 수 제한을 내가 정해야 돼. 그래서 글자 수 제한을 초과하는 내용이 저장되려고 그러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글자 수 검사를 하는 거야. 사용자 괜히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자, 비밀번호 확인용입니다. 비밀번호 확인값 입력하세요. compare to. 비밀번호 원본과 확인용 비밀번호 두 개의 입력값 같은지 검사하는 거였죠. 자, 유저네임, 이름, 그 다음에 min length, max length. 자, 얘는 이메일, 얘는 연락처, 체크, 성별 선택 여부, 얘는 수강 과목 선택 여부, 수강 과목 최소, 최대.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한 거죠. 여기 지금 메서드가 보니까 두 개가 없네. 자. 여러분들 전달한 자료를 한번 볼게요. 제가 내용을 잘못 건드렸을 수도 있으니까. 아, 여기는 최종 버전은 들어있구나. 자, 이해했어. 자, 스텝 2를 완성을 하시면요, 여기에 이제 또 부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내용 좀 생각해 보자고요. id의 최대 최소 글자 수까지 검사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id가 추가적으로 검사돼야 될 게, 보통 id는 영어 플러스 숫자만 이제 검사를 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이트가 국내 한정이라고 한다면 이름은 한글만 입력하세요 라고도 넣어줘야 될 거예요.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기 스텝 1 어저께 했죠. 오늘 스텝 2 했죠. 스텝 2 끝나면 요 회원 가입 요 파일을 다시 여세요. 얘가 실질적으로 스텝 3예요. 그럼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추가된 게 있을 거예요. ID 검사 쪽에 영어 숫자 여부 검사, 그 다음에 이름에서 한국어로만 입력됐는지 검사, 자, 스텝 2에서는 단순히 이메일의 입력 여부만 검사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메일 형식 검사, 연락처 형식 검사, 이런 식으로 몇 개의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지 말고 스텝 2 보고 하지 말고요. 그냥 얘 보고 바로 하세요. 바로 스텝 3로 넘어가세요. 한 번에 끝내는 게 낫겠다. 자, 아직 우리가 백엔드와 데이터베이스라는 실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 해야 되는 겁니다 정도만 얘기하지만, 이렇게 검사를 깐깐하게 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백엔드와 데이터베이스 쪽에서의 시스템 보안 때문에 방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사용자가 뭔가 입력하는 내용은 검사 진짜 꼼꼼하게 해야 돼요. 그거 여기에서 검사를 대충 하면은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해킹 공격에 바로 노출이 되고요. 뉴스 같은 데서 들리는 거의 대부분의 웹사이트 해킹이 전부 다 입력값의 그 보안 허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진짜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만큼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여기 코딩하는 게 귀찮은 거 사실이거든요. 근데 해야 돼. 안 그러면 진짜 사이트 탈탈 털려요. 진짜로 우리나라 웹사이트들이 다른 해외 해킹에 노출이 얼마나 돼 있냐면은 거의 초당 100회 내외로 해킹이 들어와요, 진짜.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예전에 제가 웹사이트 하나 작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좀 기교 좀 부린다고 그 비정상적인 접속이 들어오면 저한테 이제 SMS로 알림이 오게끔 코딩을 넣어놨었는데 핸드폰 불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 데이터 센터 들어가서 그 코드 들어낼 때까지 핸드폰 아예 못 켜고 있었어요, 계속. 초당 문자가 그냥 장난 아니게 와요. 그러니까 이 정규 표현식 검사, 유효성, 입력값의 형식을 검사하는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나중에 백엔드랑 데이터베이스 쪽 얘기를 하면 실제로 간단한 해킹 시험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요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일단 21단원은 마무리할게요. 어제 제가 22단원까지 파일 보내드렸나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 마무리하고 22단원 하는 걸로 합시다. 네, 여기까지요.